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이번 주 미국 경제지표 발표가 정말 많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 파월 의장 하버드 연설부터 4월 3일 금요일 고용 보고서까지 매일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지표들이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변동폭이 극심합니다. 주말 65K 저점에서 68.3K까지 반등 나왔다가 이란 전쟁 확전 뉴스에 66.5K까지 급락했다가 지금 다시 67K를 회복하고 있어요. 하루 만에 $2,000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장세입니다. 4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에 3월 월봉 마감이 있는데요. 67K 위에서 마감할지 못할지 양봉일지 음봉일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어요. 월봉 마감 앞두고 변동폭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마감 결과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8까지 떨어졌다 11인 상태입니다. 코인 초보자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각 경제지표가 뭔지, 왜 중요한지, 예상보다 높거나 낮으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매매 타이밍뿐만 아니라 앞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 설명드릴 테니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제지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3월 월봉 마감입니다. 4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에 마감이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비트코인이 지금 2025년 10월부터 5개월 연속 음봉이에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 이후로 역대 최장 연속 하락 기록과 동률이거든요. 여기서 3월까지 음봉으로 마감하게 되면 6개월 연속 역대 최악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3월 1일 시가가 약 67K 부근이에요. 그러면 월봉을 양봉으로 마감하려면 4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까지 최소 67K 위에서 마감해야 합니다. 시나리오별로 정리하면요. 67K 위에서 마감, 즉 양봉. 5개월 연속 음봉 기록이 끊깁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바닥 다지기가 끝났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4월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장기 음봉 스트릭이 끝난 다음 달에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5에서 67K 사이에서 마감, 음봉이지만 방어, 6개월 연속 음봉 기록 갱신이긴 하지만 65K를 지켰다는 게 중요합니다. 3월 30일 월요일에 65K까지 눌렸다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다만 지금 24년도 가격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1차 지지 구간인 201선 부근 59K에서 60K 부근까지는 하방을 열어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65K 아래로 마감, 강한 음봉, 기술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4월 초반에 추가 하락 압력이 커지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55에서 57K 하락 오파 시나리오가 더 유력해집니다. 시장이 트럼프 발언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협상한다 해놓고 3월 31일 새벽에 대규모 폭격, 테헤란 폭발, 쿠웨이트 유조선 공격까지 터졌거든요.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변동성이 극심할 수밖에 없어요. 월봉 마감 앞두고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서는 마감 결과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67K 위에서 마감하면 양봉, 아래에서 마감하면 6개월 연속 음봉, 4월 1일 오전 9시까지 지켜보셔야 해요. 그리고 주봉 마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69K 이하에서 마감했고 이번 주 캔들도 아랫꼬리가 아직 없는 상태예요. 윗꼬리를 먼저 그리러 올라가는 모양인데 이게 윗꼬리만 달고 다시 눌리면 부정적인 마감이 이어지는 겁니다. 3월 30일 월요일 밤 11시 30분 파월 의장 하버드대 연설. 이게 무슨 지표냐면요. 지표는 아닙니다. 연준 의장이 직접 나와서 경제 상황에 대해 얘기는 하는 건데 숫자보다 말 한마디가 더 무서운 게 이겁니다. 다만 짚고 넘어갈 게 있거든요. 3월 30일 월요일 파월 일정은 하버드대에서의 대담이에요. FOMC 기자회견처럼 시장 방향을 바꾸는 공식 이벤트가 아니라 수업에서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 선언보다는 기존 FOMC 톤을 확인하는 성격이 강해요. 왜 체크해봐야 하냐면요. 시장에 궁금해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102달러까지 올라와 있고 VIX 공포지수가 30일까지 치솟은 상태예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올라와 있는데 동시에 고용은 둔화되고 있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꺾이는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월이 유가 충격에 대해 어떤 뉘앙스를 주느냐 그 한마디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3월 30일 월요일에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미국은 이란에서 군사작전을 끝내기 위해 새롭고 더 합리적인 정권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모든 발전소와 유정, 하르그 섬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아마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나스닥 선물이 프리장에서 상승 출발했고 비트코인도 65K에서 68K까지 반등이 나왔거든요.
다만 3월 23일 비슷한 발언으로 71K까지 올랐을 때와 비교하면 거래량과 모멘텀이 확연히 약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3월 31일 화요일 새벽에 이스파한 대규모 폭격, 테헤란 폭발, 쿠웨이트 유조선 공격까지 나오면서 반등을 다 뱉어냈어요. 협상한다는 말과 달리 폭격 확대가 동시에 나오니까 시장이 트럼프 발언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3월 30일 화요일 밤 11시 소비자 신뢰지수 3월. 쉽게 말하면요,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경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를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매달 5천 가구의 설문을 돌려서 현재 상황이랑 앞으로 6개월 전망을 물어보거든요. 헤드라인 숫자로만 보면 91.8로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어서 괜찮네 싶지만 속을 뜯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기대 지수가 70.9로 14개월 연속 경기 침체 경고 구간인 80 아래에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급등하면서 금리 인상 예상도 42.4%까지 치솟았거든요.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가 무섭다. 이게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입니다. 이란 전쟁과 유가 충격이 설문에 직접 반영된 첫 번째 데이터예요.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헤드라인 상회로 단기 반등 요인이 되지만 인플레 기대 급등, 금리 인상 우려는 중기적으로 부정적입니다. 3월 31일 화요일 밤 11시 졸트 구인 건수 2월. 쉽게 말하면요, 미국 기업들이 우리 회사에 사람 뽑고 싶어요 라고 올린 채용 공고 숫자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구인 건수가 많으면 기업들이 아직 사람을 뽑고 싶은 거니까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줄어들면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거니까 경기 둔화 신호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이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구인 건수 자체는 690만 건으로 크게 무너지진 않았지만 채용률 3.1%가 핵심입니다. 2020년 4월 코로나 이후 가장 낮은 채용률이에요. 기업들이 공고는 올려놓지만 실제로 사람을 뽑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고용시장이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식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 명분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금요일 NFP까지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확 살아날 수 있습니다. 4월 1일 수요일 밤 9시 15분 ADP 비농업 부문 민간 고용 변동. 쉽게 말하면요, 금요일에 나오는 정부 공식 고용 보고서의 예고편이에요. 급여 처리 회사인 ADP가 2600만 명의 급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부문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먼저 발표를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금요일 비농업 고용 NFP를 예측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방향성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시장이 미리 반응하거든요. 지난 2월에 6만 3천 개가 증가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예상보다 높으면 고용은 탄탄,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 달러는 강세, 비트는 단기 하방. 예상보다 낮으면 고용은 약화, 금리 인하 기대는 상승, 달러는 약세, 비트는 상방. 예상에 부합할 시 금요일 NFP 대기 심리로 큰 변동은 제한적일 겁니다. 4월 1일 수요일 밤 11시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 쉽게 말하면요, 미국 제조업 현장의 구매 담당자들한테 요즘 주문이 들어오나요? 재고는요? 직원 채용은요? 이걸 물어봐서 숫자로 만든 겁니다. 50 이상이면 제조업이 확장, 50 미만이면 수축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요, 제조업이 살아나면 경제 전체가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유가 급등, 이란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상태라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로 3월 24일에 나온 S&P 글로벌 예비치에서는 제조업이 52.4로 개선이 되었는데 서비스업은 51.1%로 11개월 저점을 기록했거든요. ISM에서도 이 엇갈림이 나오는지가 관건입니다. 안에 포함된 물가지수, 항목이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살아납니다. 50 이상 예상 상회면 제조업은 확장, 경기는 좋다. 금리 인하는 늦춰진다. 비트 단기는 하방. 50 미만 예상 상회일 시 제조업은 수축, 경기는 걱정. 금리 인하는 빨라질 수도 있음. 비트는 상방. 물가 항목만 높으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주식 코인은 둘 다 불리합니다. 4월 2일 목요일 밤 9시 30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쉽게 말하면요, 이번 주에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인지 보는 겁니다. 매주 나오는 지표라서 고용시장의 체온계 같은 역할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요, 금요일 고용보고서 직전에 나오는 마지막 고용 데이터거든요. 이 숫자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오면 금요일 고용보고서도 안 좋겠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미리 움직입니다. 예상보다 높으면 실업자 증가, 경기 둔화, 금리 인하 기대, 비트는 상방. 예상보다 낮으면 실업자 감소, 고용은 탄탄, 금리 동결 또는 인상 우려, 비트는 하방. 4월 3일 금요일 밤 10시 45분 ISM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PMI.
4월 3일은 성금리율로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주식시장은 닫혀있지만 지표는 발표됩니다. 크립토는 24시간 열려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4월 3일 금요일 밤 9시 30분 비농업 고용지표 NFP, 실업률, 평균 시급. 쉽게 말하면요, 이번 주 최대 이벤트입니다. 한 달 동안 미국에서 농업 빼고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몇 개인지, 실업률은 몇 %인지, 시급은 얼마나 올랐는지를 한꺼번에 발표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두 가지가 물가와 고용이거든요. 그중 고용의 핵심이 바로 이 지표입니다. 지난 2월에는 깜짝 역성장이 나왔거든요. 이번 3월에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연속 하락인지에 따라 연준의 다음 행보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좀 전에 나온 졸트 보고서에서 채용률이 코로나 이후 최저인 3.1%를 기록했거든요.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고 있다는 신호가 먼저 나왔습니다. 금요일 NFP에서도 이 흐름이 이어지면 연속 역성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3월 예상치는 신규 고용 5만 명, 실업률 4.4% 유지. 여기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고용 강함, 예상치 상회, 신규 고용이 10만 이상, 실업률 4.3% 이하, 시급은 상승. 즉 경기는 괜찮다라고 볼 것이며 연준금리 인하는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달러는 강세, 비트는 단기 하락. 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드니까 중기적으로는 위험자산에는 긍정적입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 고용 약함, 예상치 하회, 신규 고용 마이너스 또는 0 근처, 실업률은 4.5% 이상. 경기는 식고 있다는 뜻이고요. 연준금리 인하 압력은 올라갑니다. 달러는 약세, 비트는 상방. 다만 너무 나쁘면 리스크 오프로 비트도 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세 번째, 예상치 부합. 시장 반응은 제한적일 거며 다음 주 CPI나 FOMC 대기 모드로 넘어갑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번 고용 보고서에서는 미국 증시가 쉬는 성금요일에 나옵니다. 주식시장은 닫혀있는데 코인 시장은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먼저 단독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물시장이 포화 상태예요. 펀딩비가 양수 음수를 오가면서 레버리지 비율이 엄청 높아져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고용지표가 나오면 변동성이 평소보다 훨씬 클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금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 중 수익 구간에 있는 물량이 57%밖에 안 되거든요. 이 수치는 과거 약세장 초입에서 나타났던 수준이에요. 여기서 고용지표까지 안 좋게 나오면 추가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4월 3일 금요일 밤 11시 ISM 서비스업 비제조업 PMI. 쉽게 말하면요, 수요일 제조업 PMI의 서비스업 버전이에요. 미국 경제의 80%가 서비스업이거든요. 레스토랑, 병원, IT, 금융 이런 곳들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지표가 더 중요합니다. 3월 24일 S&P 글로벌 예비치에서 서비스업 PMI가 51.1로 11개월 저점을 기록했거든요. 중간소득 이상 소비자들이 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특히 크게 반응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ISM에서도 이 흐름이 확인되면 경기 둔화 우려가 확실해집니다. 50 이상 예상치 상회, 서비스업 확장 지속과 경기는 버틴다고 볼 수 있고요. 비트는 상방 가능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50 미만 예상치 하회, 서비스업은 수축되고 경기 침체 우려는 급증, 단기 비트는 하락, 중기금리 인하 기대는 상승. 자,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67K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65K에서 68K까지 올렸다가 66.5K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67K를 회복하는 2000달러 이상의 극심한 변동성이에요. 이란 전쟁 확전 뉴스에 시장이 흔들리고 4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 월봉 마감이 67K 위에서 마감하면 양봉, 아래면 6개월 연속 음봉입니다. 마감 결과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경제지표는 숫자가 너무 좋아도 너무 나빠도 안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금리 부담이 생기고 너무 차가우면 경기 침체 공포가 살아나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나와야지만 시장이 안도할 수 있는 골디락스 구간에 들어가는 주간이에요. 특히 3월 지표들은 유가 충격의 영향을 처음으로 반영하는 숫자들이라서 경제가 유가 충격을 견딜 만큼 버티는지 아니면 먼저 식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란 전쟁이 단순한 미국-이란 충돌이 아니라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이스파한 대규모 폭격, 테헤란 폭발, 쿠웨이트 유주선 공격, 이스라엘 화학공장 타격, 레바논 UN 평화유지군 사망까지 전쟁 뉴스 하나에 2000달러가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경제지표만 보고 매매하기보다는 유가, 달러, 국채금리, 그리고 전쟁 뉴스까지 전체 흐름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국채금리 10년물이 4% 아래로 내려가야지만 시장에 안도할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은 아직 불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저희 F1 프로 프리미엄방 3월 매매 일지를 공개하겠습니다. 프리미엄방 오픈한 지 일주일, 모든 포지션이 하락 방향이었고 모두 입절로 마무리했습니다. 3월 총 수익률 301%, 7,500만원으로 시작해서 약 1억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많은 타점을 대응하지 않습니다. F1 프로 선행지표에 근거해서 확률 높은 좋은 타점에서만 들어갑니다. 진입 비중도 매번 10%씩만 넣어요. 리스크를 줄이면서 대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 시그널이 1차로 나간 뒤 진입 시그널과 함께 매수가, TP 목표가까지 모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도 따라오기 쉽게끔 단계별로 안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중요한 건요, 예전처럼 현물 매수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상승장에서 현물 위주로 추천드리고 대응했지만 지금은 양방향 투자를 병행하셔야 해요. 하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 이 어려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오픈과 동시에 프리미엄방도 같이 오픈해서 3월 약 일주일간 평일, 주말, 야간 타점까지 운영되며 하락 포지션으로만 301% 수익을 낸 게 그 증거예요. F1 프로 시그널 지표는 트레이딩뷰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고 아래 댓글란에 구글폼 링크 걸어놨으니 작성해주시면 무료 체험 그리고 프리미엄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보시면서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매매 적용하면서 공부하는 방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도 구글 폼에 신청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설명란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